되죠? Thank you for the ride. 태워다줘서 고맙다. 땡큐 아니면 땡스. 더 긴 게 강조다. 더 긴 게 격식을 차릴 때 쓴다. Move on to page 13. Alright, so 의미가 강조되는 순. 이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 베테랑 여러분들은 thanks a bunch 아니면 thanks a million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설명드리자면 진짜 고맙다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베테랑 여러분 조금 이거는 너무는 그 고마운 감정을 쏘아내세요. Thank you so much. 로라 다시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오늘은 12월 30일이고 이제 2023년이 오늘까지 이틀이 남았고 곧 20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왔어요. 제가 새로 쓸 다이어리들을 함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을 정산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 도구들을 샀거든요. 그걸 리뷰를 하고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이어리는 그 영상에 리뷰를 남겼으니까 오늘은 다이어리 리뷰보다는 기록하는 모습을 찍을 거예요. 이 이얼리 플랜 부분에는 아직도 뭘 쓸지 못 정했어요. 12월은 갔으니까 1월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슬리에 이번 달 기억해야 될 그 일정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취업이든 진로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여기에 머무르는 게 익숙해지고 약간 안주해 버릴까봐 이번 달의 메시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티커 같은 것들 좀 붙이고 끝낼게요. 월급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이 페이지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클리인데 위클리에다가는 그날 투두 리스트라든지 빼먹으면 안 되는 일정들 그런 것들을 적어주려고요. 얘는 조금 썼어요. 먼슬리는 아직 안 채웠는데 이 위클리 부분을 조금 썼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 부분을 마저 채우고 먼슬리를 세팅하는 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보통 먼슬리에 숫자를 쓸 때는 연필이나 샤프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써줄게요. 1월 1일이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날짜를 다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정 있는 날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은 일정은 안 쓰고요. 보통 이 스페이스 다이어리 먼슬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정들만 써요. 뭐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날. 그다음에 이 연간 계획에도 뭔가를 쓰고 싶긴 한데 여기 좁은 칸에는 뭘 쓸지 아직 못 정했고 여기 긴 칸에는 플랜을 적어주려고요. 이게 있기는 한데 다 이렇게 쭉 붙이면 좀 뭔가 지저분할 것 같아서 나중에 여기다가 쓰는 걸로 하고 지금은 착한 눈으로 1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생각하고 써볼게요. 불확실하다 싶은 계획들은 샤프로 적어두려고요. 위클리로 가서 마저 써줄게요. 여기 페이지에는 인더모아 스티커들을 좀 붙여주려고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걸 샀어요. 머쉬룸 페이퍼 팜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절취를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굿바이 2023 이렇게 노트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보는 건데 굿바이 2023 있고 넘기면 헬로 2024 해가지고 이렇게 연간을 정리하고 계획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를 했을 당시에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머쉬룸 페이퍼 팜이라는 곳에서 작가님들 이렇게 한 분마다 이 내지 구성이 다르게 올라오는데 저는 요 기록생활 작가님 거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이드가 있고 이거는 뭐 안내문이나 뭐 책갈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티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굿바이 2023을 다 써봤는데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고요. 먼저 마인드맵에는 좀 솔직하게 적으려고 했어요. 취미는 다이어리, 기록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도 취미로 넣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취미 삼아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사진 앨범 보면서 이날 뭐 했는지 이 달에 뭐 했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서 재미있게 본 드라마들 좀 적어줬어요. 상속자들을 뒤늦게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여행으로는 일본도 갔다 왔고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강릉을 연초에 갔다 와서 그렇게 3군데 적어줬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다가 얘가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절대적인 근육량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연말에 헬스를 드디어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운 것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레이라이프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들었었고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메가박스에서 그냥 이벤트식으로 했었던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가봤는데 되게 모든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행복은 도구다 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어서 써봤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이 행복하자 이런 멘트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 커리어는 제가 연초에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을 수료를 했어요. 그 모든 수업을 다 들었고 얼마 전에 학회를 가서 포스터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소소하지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OTT 중독돼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냥 다 적었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좀 돌아보면서 올해 발견한 나의 재능. 저는 올해를 돌아보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퇴를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맞아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결심을 하고 나서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자퇴라기보다는 수료생으로 남겠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취업을 준비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제 행동들을 보면서 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조금 기분이 우울하거나 마인드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 주저앉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환기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작은 성공들이라고 하면 논문을 두고 간 거. 그 다음에 처음 해본 일은 영어 회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계획 중에 워킹홀리데이를 갈까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회화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꼭 워킹홀리데이를 가지 않더라도 영어 회화는 제 포텐셜을 높이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영어 회화를 시작을 했는데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 여행은 처음 갔다 왔어요. 후쿠오카 여행 아주 재밌게 잘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올해 꾸준히 한 일은 앞에도 적었지만 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려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정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 껄끄러운 감정이 일었을 때 그 감정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들어가서 도대체 본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는 일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썩 즐거운 일은 아니고 유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 나의 본심에는 질투라는 감정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게 아, 나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느끼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정말 안 좋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 감정을 묻어뒀을 때 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을 때 나는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저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읽은 책 중에서 하나를 썼는데 어웨이크라고 유튜버도 하시는 그 변호사분이 쓰신 책인데 방황하는 그 시기에 저를 잘 잡아주고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 책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올해 터닝 포인트는 아무래도 자퇴를 결심한 것. 자퇴를 결심하고 나서 되게 많은 것들의 시야가 달라졌는데 대학원이라는 그 풀이 되게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 대단하고 깊은 공부를 하고 그걸 즐기면은 정말 장땡이지만
내가 이 안에서만 성공해야 하나? 라는 그 생각에 계속 갇히고 그 커뮤니티도 너무 좁고 그래서 그 풀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달리게 한 원동력은 이 발견한 나의 재능이랑 같은 맥락으로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구나. 자기 확신 같은 게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좋았던 순간 후쿠오카 여행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순간들이라고 하면은 이하여백 작가님 전시를 갔었는데 저는 혼자 뭔가 돌아다니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때 에너지가 쭉 충전되는 느낌이거든요. 몸이 힘들어도. 근데 이하여백 작가님을 원래 좋아하고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작품도 사왔어요. 이 작품을 샀을 때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이 작품을 사고 나서 정말 에너지가 쭉 충전되는 느낌? 아무튼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 전시를 갔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2024년도 다 써봤는데 2024년 계획이니까 좀 러프하게 좀 써봤어요. 1월에는 PT를 시작했고 제가 진짜 몸이 근육량은 평균 이하고 체지방은 평균보다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되게 우당탕탕이어가지고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하는 그런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8월에는 부산을 한번 가고 싶어서 썼고 그다음에 9월에는 제가 마라톤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마라톤 10km를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5km는 살짝 마라톤 하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 10km로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쯤에는 베트남에 한번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 이모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여행을 혼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갔을 때는 가족들이랑 가거나 동생이랑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베트남 여행은 좀 혼자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그냥 사고 싶은 거 적었어요. 코트랑 슈패딩 사고 싶은 거 적었고 그 다음에 올해 정말 매년 꾸준히 도전하는 제 목표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가는 거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런 2024년에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지 그냥 쭉 적어봤고 이거 완전 이상적인 하루 일과를 적으라고 해서 정말 이상적으로 적었어요. 6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런 정말 이상적인 2024년 취미를 뭘 가질까 아직 못 정했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미라클 모닝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8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자. 그 다음에 배달을 요즘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배달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배달을 좀 최소화해보자 적었고 그 다음에 커리어로는 일단 유튜브 수익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글 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브런치에 넣어보려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는 국내 여행으로는 경주, 동남아 그리고 헬스, 건강 부분은 헬스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마라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거는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었고 이 마인드맵을 조금 더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기념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연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모습들을 앞으로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